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터입니다. 얼마 전에 KG 모빌리티의 신차 토레스 EVX의 정확한 스펙이 모두 공개됐죠. 사실 그동안 토레스 EVX 하면 디자인도 이미 다 공개된 상황이고 비아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서 겨울 나기는 좀 힘들겠지만 가격은 싸겠다 싶고, 이러다가 왠지 코란도 이모션 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그림이 뻔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런데 공개된 스펙을 보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토레스 EVX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디자인 이야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관 모습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3월 모빌리티 쇼에서도 실차를 공개했는데 저희도 직접 가서 봤지만 이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존 토레스 내연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 6줄의 짧고 두꺼운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 레이아웃을 6개의 도트 패턴으로 치환한 이 전면 램프 디자인, 저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내연차의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재미있게 재해석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에 이 절취선 넣은 거 아니냐, 이거 완전 지프 웨고니어 S 표절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로디우스 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적당히 비슷하더라도 잘생긴 얼굴로 디자인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일단 전기 모터가 1개, 이 전륜에 탑재되는 싱글 모터 스펙입니다.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 팩 용량은 현재 전기차의 거의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73.4kWh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V2L 기능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확실히 현대기아 전기차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죠? 참고로 토레스 EVX에 들어가는 V2L 기술은 아마 배터리를 제공한 비아디의 기술로 보여요. 일단 KG 모빌리티 설명에 의하면 이 배터리 자체는 비아디와 협업으로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된 토레스 EVX의 파워트레인, 먼저 출력은 152.2kW 정도를 마크한다고 해요. 이거 마력으로 환산하면 최대한 207마력 정도 되고요. 토크 쪽은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략 한 40토크 초반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레스 1.5 가솔린 터보가 170마력에 28토크 정도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 토레스 EVX가 전기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력적인 면에서는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스펙이고 토크도 넉넉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주행거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예상외로 주행거리를 상당히 잘 뽑아냈더라고요. 이 가다서다 하는 시내 주행 환경에서는 무려 470km, 이 고속도로는 385km 정도를 간다고 하고요. 환경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복합 주행거리는 총 433km예요. 물론 영화에서 성능이 확 저하되는 이 LFP 배터리 특성상 저온 복합 주행거리는 333km예요. 살짝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코란도 이모션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충전을 한 85% 선까지만 하는 게 필수로 권장되는 NCM 배터리랑 다르게 LFP 배터리는 100%까지 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풀 충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집밥이 없으면 좀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 LFP 배터리도 충전량이 한 80%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충전 속도가 확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충전소 들러서 한가하게 100%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온 주행거리가 433km인데 영하로 떨어지는 저온 주행거리도 333km까지 지켜낸 거 잘 만드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비아디의 이 LFP 배터리를 달고 사계절 나면서 몇 년씩 본격적으로 달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한파가 닥쳤을 때 실제 우리나라 주행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가격이에요. 일단 KG 측에서는 토레스 EVX를 E5랑 E7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KG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E5 트림 가격은 4,850에서 4,950만원, E7 트림은 5,100에서 5,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워딩을 썼거든요. 제가 예전에 티볼리 영상에서도 했던 말인데 솔직히 이런 말장난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워딩을 썼는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하거든요. 바로 이 860만원이라는 숫자, 여기서 착안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4,850에서 4,950 사이라는 이 되게 두루뭉술한 숫자를 일단 질러놨어요. 이러면 소비자들의 심리는 당연히 더 저렴한 4,850만 원을 그 차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액수가 8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850만 원에서 860을 빼면 정확히 3,9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토레스 EVX는 3,0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앞자리 숫자로 가격을 강조하는 이런 전략을 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물론 마케팅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요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받아서 3,990만 원, 그러니까 우린 3,000만 원대 전기차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게 3,000만 원대라고 공감이 되시나요? 심지어 이 가격도 확정된 거 아니고 깡통 트림 가격이 4,850에서 4,950만 원 사이라고 그냥 되게 러프하게 질러놨잖아요. 보조금 다 받아도 이게 3,990만 원이 될지 4,090만 원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케팅은 일단 3,000만 원대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일단 확 먼저 질러놓은 상태죠. 아니 근데 지금 시대가 2023년인데 아직도 그 20년 전 홈쇼핑에서나 써먹던 그 잭필드 신사바지 39,800원 같은 뭐 이런 식의 되게 속보이고 짜치는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은데 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가격 이야기로 살짝 흥분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의 뭔가 잔머리 굴리는 듯한 전략은 좀 제쳐두고 냉정하게 좀 담백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토레스 EVX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인 것도 맞아요. 그동안 중형 SUV 카테고리는 엄밀히 말하면 소렌토와 산타페가 갈라먹는 시장이었죠. 반면에 그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뭐랄까요, 산타페나 소렌토에서 결함 이슈가 터진다거나 혹은 출고되기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이탈하는 예약자들이 생길 때 그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일종의 낙수 효과도 간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국내의 중형 SUV 전기차라는 카테고리를 보면 이 직접적으로 1대1 비교가 가능한 차량이 없어요. 같은 내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SUV로는 그 현대 코나 EV가 있고 기아 니로 EV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일단 체급이 훨씬 작은 소형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닉 5랑 EV6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성능적인 우위도 확실한 차량이고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일단 국내에서는 체급 자체는 준중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런데 토레스 EVX는 체급 구분이 일단은 중형입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동체급의 전기 SUV가 없다 보니까 우선 토레스 EVX는 이 포지션을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부각시켜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비아드 LFP 배터리를 올리니까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3,000만 원대라는 숫자까지 들먹일 수 있는 이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표도 붙일 수 있게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산타페랑 소레토와 달리 토레스 EVX는 전기차기 때문에 이 쟁쟁한 중형차 카테고리의 내연기관 차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일도 없어요. 확실히 2015년에 티볼리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그랬지만 이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이 초반 공략은 정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뚜껑을 좀 까보고 판매량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오늘은 토레스 EVX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토레스 EVX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